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회색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는 한동안 월드컵만 빼고 모든 것을 가진 남자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2년 그 오명을 벗고 월드컵과 골든볼을 거머쥐며 세계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때 우승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월드컵은 내가 평생 원했던 트로피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우리가 가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메시뿐만 아니라 손정희, 스티븐 잡스, 무라카미 하루키, 모차르트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겪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이들이 말하는 알고 있는 상태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안도 미후유 저자의 노잉을 통해 보장된 성공으로 가는 길, 노잉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꽤 신기하고 이상한 경험을 계기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20대였던 하루키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돈을 열심히 모아 작은 재즈바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유난히 화창했던 어느 봄날, 하루키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친 뒤 야구장에 가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경기를 관람합니다. 뭐 하나 특별할 거 없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죠. 그런데 야구공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본 순간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지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루키는 책을 즐겨 읽기는 했지만 소설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설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조차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하얀 야구공이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던 바로 그 순간 소설을 쓸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감각을 하루키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에서 팔랑거리며 천천히 내려오는 무언가를 두 손으로 멋지게 받아낸 느낌이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 같았단 건데요. 야구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는 바로 가게로 와 소설을 써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꼬박 반년에 걸쳐 소설을 완성했고 문학상 공모전에 응모하게 돼요. 얼마 뒤 그의 작품이 최종 심사만을 남기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때 하루키는 다시 한번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다친 비둘기를 발견해 근처 파출소에 데려가는 길이었는데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느끼며 걸어가던 그때 퍼뜩 이 문학상을 받고 등단하여 소설가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듭니다. 실제로 그는 문학상을 타고 작가로 데뷔하게 되었고 많은 명작을 내놓으며 세계적인 소설가가 됩니다. 하루키는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나 모든 걸 바꿔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겪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알고 있는 상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할까요? 필자는 이 상태를 노잉이라고 말해요. 노잉은 알고 있다라는 뜻이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감에 이끌려 움직인 결과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일어나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를 노잉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노잉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노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지금까지 미래의 목표를 정할 때
현실을 파악하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고요? 자연스럽게 보일 테니까요. 노잉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노잉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자신의 최고의 미래를 볼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노잉은 우리의 삶의 희망이자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이나 지금 눈앞에 닥친 현재는 확정된 사실이니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는 미래는 어떨까요?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미리 알고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노잉을 통해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후세에 길이 남을 명작을 남긴 예술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의 작품 만드는 과정을 보면 마치 완성된 작품의 모습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요. 머리를 감싸진 채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마치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작품을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말이죠. 모차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를 그저 악보에 옮겨 놓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가 그린 악보에는 수정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요. 자신이 만든 곡의 멜로디를 꿈속에서 미리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비틀즈의 전 멤버 폴 맥카트니입니다. 그는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는데 그 선율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 잠에서 깬 뒤에도 뚜렷하게 기억할 정도였다고 해요. 어디선가 들었던 곡인가? 그래서 꿈에 나왔나 싶어 그는 한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멜로디를 들려주고 어떤 노래인지 아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멜로디가 어떤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한 폴은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곡을 발표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비틀즈의 명곡 예스터데이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도 비슷한 경험으로 성공을 이루었죠. 그녀는 해리포터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고 해요. 어느 날 기차에 앉아 멍하니 있던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여러 이미지가 떠올라요. 주인공 소년의 모습과 마법 학교의 풍경들, 끊임없이 샘솟는 이미지와 이야기는 기차가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하필 종이도 펜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머릿속에 담아 소설로 완성했고 대성공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건 그냥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에서는 여러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번뜩 무언가가 떠오르거나 왠지 모르게 끌리는 느낌이 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거나 듣기도 하고 그냥 끌리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거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온몸이 따스해지는가 하면 갑자기 의욕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어요. 때론 누군가의 글이나 말에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죠. 이렇게 미래는 다양한 순간 속에 메시지를 흩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가도 계속 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거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이 있거나 서점에 갈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는 등 또는
나도 모르게 계속 신경이 쓰인다거나 딱히 이렇다 할 특별한 계기도 없이 무언가를 시작했던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아직 행동에 옮기지는 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또는 그 일을 계기로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될지도 모르고요.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으면 갑자기 온갖 아이디어가 샘솟고 원래 정해져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저절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마치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겁내실 필요 없어요. 그 이상한 기분을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끌리거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미래로부터의 메시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연히 어떤 강연의 소식을 들었는데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나 서점에서 어떤 책 제목이 유난히 밟혀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뭔지 전혀 모를 때였는데요. 어느 날 여름 너무너무 더워서 이끌리듯 시원한 서점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저것 책을 보고 있는데 원래 저는 읽기 좀 쉽고 책이 예쁘게 나오는 에세이 책을 많이 구경하거든요. 자기계발 책은 잘 안 읽었어요. 그래서 에세이 책 매대에서 구경을 하는데 거기에 이지성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이 거기가 원래 자리가 아니었어요. 누가 읽다가 잘못 놨는지 이 책이 딱 보였는데 첫 문장을 읽고 구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리고 읽게 되었죠. 그 후로는 꿈을 알고 끌어당긴 법칙을 알게 돼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유튜브에서 이에 관한 책들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이런 목소리와 책에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 삶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인데 왠지 이상하게 느낌이 와서 행동한 바로 그 순간 싱크로니티는 일어납니다. 싱크로니티는 심리학자이자 신경정신과 의사인 융이 만든 개념인데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합니다. 싱크로니티는 미래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일어납니다.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어짐이 있다면 반드시 그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마음의 소리가 고라는 사인을 보낸다면 여러분에게 멋진 싱크로니티가 찾아올 조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뭔가 해야겠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젠 쉽게 놓치지 않으시겠죠? 그날따라 유난히 왠지 모를 느낌이 온다면 용기를 내서 부딪혀 보세요. 새로운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 매번 미래에서 온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단순한 생각과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르니 잘 구별해야 하는데요. 노잉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평소에 좀처럼 겪지 못하는 인상적인 경험을 하거나 확신에 차서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입니다. 평소에 생각지도 않았던, 관심도 갖지 않았던 분야였는데 우연히 매체를 통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수업을 찾아 듣게 되어 바로 실행에 옮길 때 이처럼 몸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움직입니다.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뭘 하든 술술 풀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노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문득 떠오른 생각들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엔 뭔가를 막 해야 할 것처럼 몸이 달아오르고 설레어서 들뜹니다. 하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자 귀찮다는 생각이 들고 일이 틀어지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활활 타오르던 의욕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한 달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혀집니다. 노잉이 전달하는 미래로부터의 메시지와 그냥 생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작 한 달 만에 의욕이 사라져 버린다면 이것은 단순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 상태를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데요. 감정이 불안할 때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현재에 대한 불만이나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단순한 생각에 불과하더라도 일단 행동에 옮기면 미래는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미래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언젠가 내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따지지 않고 그저 당시 마냥 즐겁고 좋아서 푹 빠져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한 점일 수 있으니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잉을 인지하고 언제든 내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노잉이 일어날 확률은 훨씬 커집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도 일단 누군가가 성공을 거둔 다음에는 머릿속에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성공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노잉을 인지해야만 비로소 노잉이 일어납니다. 노잉으로 인해 새롭게 열리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잉을 일으키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가 있어야만 미래로부터 메시지가 왔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녹슬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자신에게 안테나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가 와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어도 많이 지나칩니다. 주위에 반대도 있을 뿐더러 메시지라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노잉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몇 번이나 같이 밥을 먹자고 말해도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라며 온갖 이유로 거절만 하는 사람에게 말을 또 건네고 싶을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처럼 직감이 찾아오거나 문득 무언가가 떠오르는 것에 대해 내가 답하지 않으면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영영 받을 수 없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일상 속에서 왠지 느낌이 오거나 나도 모르게 신경 쓰이는 감각을 대수롭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버릇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과의 신뢰 관계도 조금씩 두터워집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노잉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 과거를 많이 바라보시나요? 미래를 많이 바라보시나요? 내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하며 살아야 하죠. 나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말은 미래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정보와 메시지를 빠르게 알아차리게 하는 마법과도 같은 말입니다. 항상 이 말을 머릿속에 새기고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기대로 부푼 마음을 간직하며 생활해 보세요. 그리고 노잉의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도 미후유저자의 노잉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노잉의 개념과 구별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책에는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노잉을 부르는 실천 방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직접 쓰면서 따라할 수 있는 실천 노트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서 노잉을 제대로 부르고 실천해보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안 지 좀 되었는데 뭔가 눈이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가독성이 좋은 책이라 읽기도 쉬운데 그때의 저에게는 딱 첫 장을 읽었는데 집중도 안 되고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만 있다가 얼마 전에 문득 눈이 딱 마주쳐서 읽었는데 굉장히 내용이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좀 아쉬웠어요. 아, 과거에 이런 노잉 메시지가 나에게 있었던 것 같은데 몇 번을 그냥 지나친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라고 했으니 과거에 놓쳤던 메시지들을 조금씩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노잉을 알게 되었잖아요. 제가 알아볼 노잉 메시지가 앞으로 저에게 올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대해 보실 거죠?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생길까? 어린아이처럼 기분 좋게 기대하는 하루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